다음은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데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조용히 사라질 거리인데 지금 카톡 얘기인데요.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카톡 다 쓰시잖아요. 거의 온 국민이 쓰세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런 거 보이시죠? 누구님이 나갔습니다. 카톡방에 있다가 대화를 하다가 혹시라도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나가면은 이렇게 남아요. 근데 남으면 또 뒤에 계신 분들이 당신 왜 나갔어? 또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단체방에 나가면 무슨 님이 나갔습니다. 알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알림을 없애게 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걸 법안으로 또 발의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리고요. 몇 년 전에는요. 이른바 카톡 지옥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초대가 되잖아요. 카톡에. 근데 그걸 동의 안 받고 그냥 초대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난 동의도 안 하는데 왜 이 방에 불렀어? 근데 나가지도 못하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의를 해주게 해라. 그래서 카톡 지옥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 법안 두 가지 내용들을 각각 좀 시차를 두고 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발의하신 현역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정보통신사와 그냥 개인 이용자의 관계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심지어는 학교 폭력의 경우 악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과도한 입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공익을 위해서 사익의 침해가 있으면 그걸 정부나 공적 기관들에서 규율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화면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가 다 있네요. 누구누구님이 나갔습니다. 이런 거 표시 있죠. 그리고 누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동의 없이. 그럼 나가면 남아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왜 나갔냐고 또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표시 안 되게 하는 걸 법안으로 하자. 법안을 낸 겁니다. 방금 들으셨죠, 지금. 자, 그럼요. 질문 드릴게요. 앞에 OX 있으시죠? 그거를 좀 들으셔서요. 이런 내용, 두 가지 내용을 법안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자, 네 분이 골고루 두 분 X, 두 분 O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차례대로 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선 기자는 이런 법안 반대한다고 입장 내셨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법안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법안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과거에 신경민 의원이 심야 카톡 금지 법안을 낸 적이 심야 있습니다. 카톡 금지. 예, 심야에 카톡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좌관들로부터 굉장히 환호를 받았는데 예. 결국 그 법안 안 됐습니다. 예, 이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저거는 그 카톡에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좀 예의 차원에서 안 하도록 좀 시스템으로 보완해달라라고 요구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톡 측에다가 네. 카톡 측에 보면요. 누구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거는요. 유료 서비스는 이게 없대요. 안 뜬답니다. 이게 그냥 조용히 나갈 수 있답니다. 이른바 이게 뭐냐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인데요. 근데 무료는 없고 유료만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다 풀어줘라. 네. 다른 데도. 자, 이번에는요. 이 똑같이 X를 주셨는데 민현주 의원님은 어떤 이유에서 X를? 저 지금 장윤선 기자님하고 거의 의견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유료 서비스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는지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답니다. 유료 서비스에. 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유료를 하더라도 제가 그거 써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많은 카톡 이용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선거 앞두고 단체 톡방에 막 지역 유권자들 초대하는 거 있거든요. 그로 예. 인해서 많은 원성도 듣고 있어서 이 기능은 필요하다. 하지만 예.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예, 이건 사실 이건 민간 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카카오톡에다가 이런 기능을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달라라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강제 초대돼 갖고 이게 뭐지 뭐 약간 이런 거 느끼신 적 저 있어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나가려고 하면 초대하신 분한테 미안해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또 나가면 또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나가신 또 분을? 불러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우영 위원장하고 이상희 교수님은 찬성하셨어요? 먼저 김우영 위원장님 이런 법안 찬성한다는 입장이신데. 일단 그 카카오톡이 뭐 플랫폼 사업자인지 IT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범국민적으로 카카오 서비스를 실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그럼 그 이용자들의 개인의 신상 정보, 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보편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줄 책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유료로 가입한 자에게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어떤 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봅니다. 요구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유료화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그 서비스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예. 그렇다면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과연 이번엔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럴 상황이 오신다면은 찬성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네요. 당연하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상희 교수께서도 찬성한다고 오 표시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이유를 저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 예. 찬성이라기보다 세모표에 가깝습니다. 세모요? 예, 세모인데 세모가 없어서 제가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우리 장 기자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사안을 문화로 처리하게 되고 예. 문화로 해결하게 되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법 없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문화로 차단하지 못하고 법의 영역까지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이게 일종의 패거리를 양성하는 겁니다. 왕따가 되기 쉽고. 그런데 제도가 문화를 사실 못 쫓아가죠, 지금은. 워낙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워낙 빠르게 문화가 발달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문화로 만들고 문화로 차단하기엔 이미 늦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미 4천만 명 이상이 자료에 의하면 이 카톡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94%입니다. 그 정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화로 이것을 제어하기에는 늦은 시점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제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칼을 좀 대줘야만이 예. 좀 제어를 해줘야만이 이것이 좀 순화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OX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네 분 패널 오늘 정치 해설자 네 분도 이렇게 갈리거든요. 아마 국민분들도 갈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장윤선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안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좀 나는 조용히 나가고 싶다. 그리고 나 부르려면 제발 좀 동의 좀 받고 나를 불러라.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법안은 아니다. 아니 근데 이걸 법으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예. 얼마든지 저는 사회적 협의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런 정도는 유료로 서비스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겠죠. 활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유료로 하지 말고 좀 무료로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도 단톡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럴 때 자기 출입처가 아닌데 계속 초대될 때 계속 나가는데 계속 초대하면 전화해서 또 저 거기 이제 그만 출입하니까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초대하고 막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본인이 동의를 해서 들어갈 수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혹시 카톡 지옥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죠. 아, 많습니까? 아,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뭐 가족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상희 교수님께서도 두 가지 서비스는 이거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 저는 뭐 장 기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제 의견과는 관계없이 초대돼서 예. 이것이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좀 귀찮다 생각해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동의 없이 갑자기 딱 초대해서 약간 예, 불쾌하십니까? 불쾌한 면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저 사람 내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아 나가기도 좀 애매하다. 그렇죠. 나가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우리가 헌법상의 정신적 자유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헌법상의 제19조, 21조, 22조인데요. 예. 이게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도부터 시작해 인터넷 시대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문화로 재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미 인터넷에 대한 정신적 자유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이미
급무사를 타듯이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이걸 왜 제도적으로 못 쫓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좀 이제 다뤄줘야 될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외국에도 메신저 서비스 다들 쓰시거든요. 외국 분들도. 근데 거기서는요. 뭐 그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좀 뭐 유효 정도만 남아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법안까지 지금 뭐 아까 인터뷰도 나왔지만 법안까지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 이슈화가 된 건데 글쎄요. 이게 디지털 에티켓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